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다들 잘 쉬고 계셨는지요? 저는 이제 한창 부계정인 이제 공통표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빙조라는, 제가 이제 그 다들 증장천왕 하시면은 저기 뭐야, 수룡, 수룡이 가장 유명하고 노탱 수룡이라 그러죠. 그리고 어느 정도 단계가 지나고 나면은 아마 이 사냥터 좀, 잠깐만요, 여기 제천대성 좀 하러 갈게요. 아마 이 사냥터 그 좀 뒤쪽에 있는 그 무슨, 아무튼 모식이 있는데 그 친구를 많이 떠오르실 텐데, 저는 저 빙조가 참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경험치도 괜찮고 뇌전주 걸리는 것도 좋고. 그래서 사냥터 추천을 누가 하시면은 증장 전환하실 때 중간 단계에서는 빙조 나쁘지 않더라,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블로그로 좀 써야겠다. 그래서 이거 어쩌다 보니까 제천대성 하는 걸 보여드리게 되었네요. 아무튼 그래서 증장천왕 벌써 나왔고요. 다들 아시는 것 모르시려나? 풀보텟으로 했고요. 그래서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상단원님께서, 자꾸 상담원이라 그러는 것 같다, 꼭 상단원님께서 이렇게 예전에 지원을 해주신 적이 있어가지고 군다이 그 변두리 피스를 좀 받았거든요. 물론 가장 비싼 허리띠를 받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거 몇 억짜린데 뭐 1억 8천 정도 되는데 그거를 뭐 달라고 하긴 좀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건 좀 오반 것 같고, 허리띠는 제가 샀습니다, 제 돈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뭐 근황이라든가 이런 거는 요 정도로 마치고, 나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제 저번 주말에 굉장히 기분이 묘했어요. 뭐가 묘했냐면은, 저번 주가 이제 그 우리 경험치 이벤트이기도 했었고 해서 좀 이렇게 뭔가 좀 주말에 시간 내서 쉬기가 어려워가지고 좀 아쉬워는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뭐 어쨌든 이렇게 증장천왕 풀보텟도 나오고 좀 그랬었죠. 근데 이제는 좀 개인 시간이 나고 하다 보니까 여유롭게 그 하천도 가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너무 더우니까, 너무 땡볕에서는 아직은 좀 다니기가 어렵겠다 싶어가지고 오후 한 3시? 4시 넘어서 그렇게 좀 다녀왔거든요.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왜냐면은 그 어떤 자유로운 거? 그런 것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때 사실 이제 뭔가 유튜브 영상을 찍게 되면은, 사실 거의 녹음과 비슷한 형태이긴 하지만 영상을 찍게 되면 할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말은 아닌 것 같고, 뭐 굳이 그런 거를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싶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좀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 건데요. 사실 그 쉬는 동안에 이제 좀 느꼈었던 바인데, 제가 사실 이제 지금 어떤 독립을 하고 그러는 과정, 그러니까 독립을 하는 과정도 그렇고
하기까지의 인생의 어떤 여정에 있어서 사실 좀 빡센 느낌이 들었어요. 솔직히 좀 빡세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이렇게 말씀드린 게 나을 것 같다. 약간 좀 안절부절 못했어요. 늘 뭔가 불안하고, 늘 뭔가 뭐가 좀 잘못되면, 약간 좆되면 정말로 큰일 날 것 같고, 그런 어떤 걱정 아닌 걱정이 있었지요. 근데 약간 어떻게 보면 슬픈 이야기인데, 그런 것들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고 그런 과정들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아마 저의 뇌라든가 어떤 저의 마음 같은 것들이 적응을 했나봐요, 거기에. 그러면서 뭐랄까 약간 지금은 대수로울 거 없다 싶었어요. 물론 저의 성격이 약간 좀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성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크게는 별거 아닌 것에 대해서 먼저 지레짐작하고 무서워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 예전에는 좀 엄한 시간 괜히 안 그래도 될 그럴 불안감에 휩싸여가지고 몇 달을 막 허비한 적도 있었고, 아무튼 그런 우여곡절 끝에 그렇게 지금까지 온 거죠. 근데 뭐 지금 제가 뭐 대단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달라져가지고 그런 건데요. 어쩌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별로 별것 아닌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놀라지 않게 되었어요. 물론 예전에 그런 신중함은 뭐 원래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속성? 특성이기 때문에, 저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기 때문에 괜찮았어. 그거는 제가 뭐 아주 정말 방심하지 않는 이상에는 저는 거의 큰 실수를 잘 안 해요. 제가 좀 이렇게 신중하다 보니까. 아무튼 그래서 뭐 그거를 회사에서도 그렇고 뭔가 그런 가족들 간의 어떤 그런 갈등 또는 좀 답답한 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굉장히 차분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진짜 약간 이거 스트레스 받을 만한 상황인데 그러면은 그 순간부터 소위 말하는 담배 땡기는 그런 순간이 되는 거예요. 자꾸만. 뭐 물론 저는 흡연을 하지 않지만. 그래서 참 그런 점이, 그런 과정까지는 좀 어떻게 보면 슬프지만 좀 다행이다, 그런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은. 그래서 지난 주말 동안에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솔직히 너무너무 뭔가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던 게 아니라 제가 일단 달라지니까요. 맞아, 그때 이런 생각을 했었어. 지금은 그렇게 중요한 생각이라고는 하지 않지만 이렇게 생각했을까. 기회가 먼저인가 아니면은 준비가 먼저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인생을 살면서 어떤 기회가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은 그 운을 타고 뭔가 날아오른다든가 그러지 못하긴 하죠. 근데 반면에 운이 따라준다고 하더라도 내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운이 따라주고 기회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조금 편한 예시로 들어서, 그러니까 뭐 성공적인 건 그런 건 워낙 너무 다양하니까 말씀을 드리자면은, 재밌는 얘기를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 왜 보통 저의 유튜브나 블로그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남자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요. 저도 그걸 바라기도 하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좀 이야기가 재밌을 것 같은데, 왜 우리가 이제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이제 예쁜 여자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막 저 여자랑 막
그 사귀면은 되게 즐거울 것 같고 되게 재밌을 것 같고 뭐 경험이 좀 있으신 분들은 뭐 그래봤자 뭐 한 반년 정도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순간만큼은 좀 굉장히 좀 이렇게 끌리잖아요. 좀 매력적인 이성한테. 저도 그랬었죠. 그래서 막 저런 스타일과 사귀기만 하면은 진짜 소원이 없겠다. 내가 정말 더 바랄 게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저도 한 적이 있었어요. 참 재밌는 게 저는 제가 90년대 초반 년생이다 보니까 요즘엔 잘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약간 드라마나 영화들이 아직은 그런 7, 80년대의 그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소재 중에서 막 주인공 남녀가 결국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을 한다든가 알고 보니까 막 가을 동화처럼 가을 동화 그런 얘기였나? 아무튼 알고 보니까 내가 사귀던 여자가 나의 배다른 동생이었다든가 뭐 그런 거죠. 그런 되게 안타깝잖아 사실은. 그게 뭐야. 그 사람이랑 이어질 수도 없고. 그래서 참 그랬었는데 이제 요즘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때만 하더라도 아직은 그랬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는 제가 어떤 좋은 일을 경험하거나 저한테 좋은 그런 것이 생기면은 일단 저 자신이 지금에 비해서 어렸을 때 너무너무 자존감이 낮았어요. 너무너무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로우하다 보니까 저한테 그런 행운이 온다거나 그러면 너무 놀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고 좀 믿기지가 않고 이 행복 이면에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뭔가 나에게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닐까? 막 그런 싶은 막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안 그래도 될 생각들. 그냥 차분하게 누리면 되었지만 뭐 어쨌든 그랬었죠. 아이고. 제가 톤표단이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하는데 실수로 자꾸 이렇게 하네요. 점수나 얻지. 아무튼 그랬었는데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은 그러다가 생각보다 저는 사실 연애를 그렇게 어렵지 않게 했거든요. 이제 또래 남성분들에 비해서. 근데 처음에는 막 놀랍고 행복하고 막 즐겁죠. 근데 약간 뭐랄까 결론적으로는 어떤 생각에 봉착하게 되냐면은 내가 아무리 좋은 어떤 그런 기회가 생겨도 이게 내가 준비가 안 되니까 소위 말해서 여자한테 개지랄을 하게 되는구나 싶더라고요. 정말로 그랬어요. 정말 별거 아닌 일이긴 한데 저 스스로가 막 열등감이 있고 좀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좋은 인연? 그런 거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그 남자분들은 경험이 중요한 것 같긴 해요. 뭐 여자분들도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어가지고 사실 지금도 막 뭐 아름답고 매력적인 이성분을 보면은 막 알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생기긴 하지만 그때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얘기는 아까 전에 처음에 꺼냈었던 얘기랑은 그렇게 크게 닿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어딘가에서든 또는 대중적인 그런 강연이든 어딘가에서든 그런 말 있잖아요. 이제 내 스스로가 좀 자립을 해야지 다른 어떤 그런 기회가 생겼을 때 인연이 생겼을 때 뭔가 잘 결실이 맺어진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도덕책 같은 곳에서. 그 말이 뭔지를 좀 그러니까 이해하는 거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겠지만 정말로 절실하게 저의 이야기로 되는 거는
된 지는 얼마 안 된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그러는 과정에서 어쨌든 그러는 경험을 하고 좀 그렇게 나름 깨달음 아닌 깨달음을 얻다 보니까 참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너무너무 차분하고 행복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제천대성 이거 갑자기 사실 원래 이렇게 나오면 재밌겠긴 하겠다 싶긴 했었지만 어쨌든 할 말을 그냥 어쩌다 지금 뭐 중간에 끊긴 좀 그렇죠. 그래서 오랜만에 업로드 하는 김에 좀 다양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회사에서 오늘도 약간 이제 저도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이제 지금 회사에서 어떤 연차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제 연도가 이제 지나면은 약간 뭔가 계획을 세우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 심리가 그냥 연도가 지나니까 그런 심리를 세우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도 뭐라 그러지? 그 퇴직연금 뭐 그런 것도 그렇고 좀 이렇게 국가의 어떤 그런 적금 형태나 뭐 그런 금융 상품도 그렇고 약간 연도가 그렇게 바뀌면서 그런 걸 분기점으로 이루어진 것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도 이제 그런 단계가 돼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회사에서 남의 돈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뭐 그 회사에 대해서 늘 그렇게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지금 어떤 처음에 약간 회사에서 위기감을 느꼈을 때는 내가 이 회사를 나오고 싶다 이렇게 위기감을 느꼈을 때는 그때는 조금 격정적인 기분이었어요. 뭔가 막 팀장이랑 맞짱 한번 뜨고 싶고 이제 뭔가 폭발할 것 같고 씨발 진짜 다 죽여 그런 생각 하잖아요 다들 회사에서. 아닌가? 저만 미친놈인가요? 아무튼 그렇잖아요. 다 그러지 않나? 근데 적어도 이제 지금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이거를 조금 머리를 식히고 좀 따로 떼어서 생각하면서 동시에 좀 냉정하게 분석을 하자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떤 면이 싫으니까 이게 싫고 왜냐면 그게 분명해야지 결국에는 회사를 나오거나 뭐 심지어 들어가는 것조차도 근데 막 취업을 하는데 막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막상 정작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연봉이 5천만 원이야. 연봉이 5천만 원인 것도 1년을 버텨야지 5천만 원이 되는 거지. 심지어 뭐 그거는 세후에서는 돈이 더 안 될 텐데. 연봉이 5천만 원인 것도 1년을 버텨야 5천만 원이고 10년을 버텨야지 연평균 5천만 원이 되는 건데. 뭐 들어가면 장땡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은 요즘엔 너무 그냥 요즘 사람들 욕할 필요가 있나 제가 뭐라고요. 아무튼 저는 그래요. 그냥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예전에는 되게 막 좀 무서웠어요. 무섭고 뭔가 막 회사에서 막 왕따 당하고 그러고 막 어울리지 못하고 막 그러고 또는 뭐 회사에서 잘리거나 막 그런 걱정들을 여러 가지 했었죠. 근데 지금은 그냥 글쎄 뭐 그런 두려움은 들지 않고 다만 판단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고 나니까. 왜냐면은 그렇잖아요. 솔직히 뭐 회사에서 뭐 못한다고 또는 뭐
내가 뭐 실수했다고 저희 회사 나 때리는 것도 아니고. 때리면 가만 안 두죠. 죽지 죽어.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요즘 같은 현대 사회는 옛날도 그랬었겠지만 더더욱이나 마음의 강함이 요구가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것처럼 이런 차분하게 된 것이 굉장히 고무적으로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저에게 참 다행이고 너무너무 행복해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의 그런 변화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정말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 맞아, 특히 그것이 좀 주요했어. 뭐냐면은 포켓몬고에서 그 레쿠자 100 나온 건 너무 좋았는데, 이게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잖아요. 내가 어제 너무나 바람하지 않던 그런 그 포켓몬 100을 개체값 100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오늘 업데이트되는 피카츄가 100이 안 나오면 족같은 거야. 기분이 안 좋은 거야. 아쉬운 거야. 참 저도 그랬어요. 제가 이 더운 날에, 요즘 얼마나 덥습니까? 비도 오고 막 이 더운 날에 땀 뻘뻘 흘리고 그렇게 멀리 돌아다니면서 저 발바닥에 지금 물집이 살짝씩 생길라 그래요. 이 개 힘든 날에 그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돌아다녔는데 나한테 100을 하나, 물론 하나 나왔습니다. 이것도 그래. 하나 나왔으면 만족스러운 건데 사람 마음이 자꾸만 욕심이 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랬었다가 그런 스트레스적인 상황이 계속 강해지고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현상이나 상황에 좀 적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은 차분해지고 어떤 나의 주어진 것에 조금 더 기뻐하고, 정말로 그래요. 저는, 여러분은 뭐 어떤 취미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게임하는 거 말고도 취미가 좀 많아요. 근데 그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다른 사람들처럼 인스타용 취미나 뭐 그런 거는 사실 별로 없고요. 좀 딥하게 뭐 그런 것도 있죠. 뭐 블로그를 뭐 3년도 안 되어서 1600개를 쓴다든가, 아니면은 뭐 1600개를 쓴다든가, 아니면은 저는 레고도 좋아하고 포켓몬 그런 피규어 모으는 것도 좋아하긴 하거든요. 피규어도 많고 레고도 많고 그래요. 그리고 포켓몬 IP를 좋아하다 보니까 포켓몬 고도 하고 포켓몬 스티커도 좀 모았고. 근데 스티커를 많이 모으진 않고, 특히나 요즘처럼 그런 약간 어떤 30주년으로 해가지고 막 30년 전에 포켓몬들 일러스트 막 이거 모으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왜 우리가 그렇잖아. 막 약간 제가 무슨 말 하려고 그러는 거냐면은, 약간 나이가 들수록 이제 대체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무형의 어떤 그런 그 자산이 많아진 것 같거든요. 물론 저도 뭐 주식도 있고 그런 금융적인 것도 있고, 또는 뭐 사는 집에 그런 뭐 여러 가지 증서들도 있고, 하다못해 저기 대학교로 나온 것도 대학교 증서가 있는 것이, 졸업장이 있는 것이지. 근데 그게 손으로 이렇게 잡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이씨, 얘기하다가 점수 놓쳤네요. 근데 약해가지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어쨌든 손에 잡히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피규어나 뭐 그런 것들 있죠. 그래서 어제는 이제 집에 돌아와가지고 찬찬히 제가 모았던 것들 이런 것들을 잘 좀 봤더니 너무 이쁜 거예요. 막 왜 그런 말 있잖아, 막 그 약간 내 애기들 같고 너무 그 소중한 거죠. 그러면서 어떤 나의 현재의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조금 더 가지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고 이제는 그래서 뭐 어쨌든 그런 별거 아닌 일에 그렇게 놀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뭐 대수로울 거 없잖아요. 뭐 사실 우리가 그러지 않나 싶어요. 뭐 물론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며 굉장한 그런 어떤 긴장감을 가지고 하는 일도 있을 것이며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 있어요. 정말로 내가 뭔가 결실을 맺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수능을 앞두고 있다. 그럼 긴장이 되지. 아무래도 안 될 수는 없죠. 근데 뭐 쉽게 그러면 다시 여기 수능으로 돌아와서 약간 선배로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솔직히 수능처럼 조금 뭔가 좀 압축이 많이 되어 있고 그런 옛날로 치면 고시잖아요. 고시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죠. 수능 정도면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근데 그런 고시든 뭐든 이렇게 준비할 때조차도 결국에는 평소 실력이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평소 실력은 좀 중요하다 보니까 꼭 그렇게 그 순간에 너무 그렇게 긴장을 하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거를 말로 설명하면 좀 어렵긴 해요. 근데 저는 그랬어요. 저는 제가 너무 긴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전 심지어 지금 말씀드리는 그 수능 현장에서도 너무 긴장해가지고 전날에 먹은 거 다 토하고 1시간 반인가 그렇게밖에 1시간 잤나? 아무튼 그렇게 그냥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수능 시험장에 갔어요. 얼마나 기분이 개같겠습니까? 진짜 내가 1년을 그 나이 22살까지 먹은 다음에 1년을 공부하고 이제 23살에 입학을 하려는데 아이씨 그렇게 힘들게 코스트를 지불하고 했는데 이씨 게다가 감기까지 걸렸어. 좆됐다 싶었죠. 심지어 그 해 연도가 정말 시발 국어가 불수능이어가지고 좀 진짜 이게 그냥 이렇게 개괄해놓고 펼쳐놓고 보잖아요. 그럼 솔직히 굉장히 불운했어요 그날. 자 일단 국어가 그렇게 어려울 줄 몰랐고 수학은 쉬워서 다행이긴 했어요. 그거 하나는 정말 다행이다. 제가 왜냐면 수학 수포자였기 때문에 그 해 이제 한번 수학을 본격적으로 수포자가 아닌 상태에서 열심히 했었는데 그래도 좀 두렵잖아요. 근데 너무 물수능으로 나와가지고 수학이 다행이었지. 뭐 영어도 물수능으로 나왔었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그랬었는데 그거는 뭐 나중 일이고 어쨌든 국어 시험에서 그렇게 조져버리니까 제가 아마 국어를 그 앞에 부분은 틀렸을 거예요.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국어라든가 이제 뭐 수학도 그렇겠지만 국어라든가 영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앞에 부분 틀리면 좆대거든요. 아시죠? 그 화법인가 장문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 거기서 하나라도 틀리면 좆대는 거예요. 왜냐면 뒤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앞에 부분에선 다 맞아줘야 되고 뒤에서 실수를 줄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전형적인 스테레오타입이거든요. 그 전략에. 야, 이 씨발 앞에 나 너무 긴장하고 막 어려우니까 그 부분이 어려웠거든요. 그날 불수능인데 불수능 특징이 아마 그럴 거야. 앞에 부분이 어려워요. 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떡하나 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지만
중간에 잠깐 흔들렸어요. 살짝 흔들렸어. 물론 뭐 그래도 이제 그렇다고 뭐 중간에 시험 도중에 나오지는 않았겠지만 정신 차리자, 똑똑히 차리자. 무슨 힘으로 그렇게 차른지 모르겠어. 왜냐면은 전날에 막 다 토하고 아침에 토했지. 전날에 먹은 거 다 토하고 이 씨발 수능도 그렇게 어렵고 하니까 야, 진짜 큰일 났구나 싶었지. 근데 그냥 끝까지 했어요. 끝까지 했고 결과적으로는 그 해에 봤었던 모의고사 그 어떤 모의고사보다 잘 봤어요. 그런 걸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약간 좀 덜 쫄게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수능 시험장에 이제 책을 갖고 가잖아요. 솔직히 수능 시험장에 책 갖고 갈 필요가 없잖아요. 아시죠? 갖고 갈 필요 없어요. 그냥 대충 막 종이 한 장 이렇게 갖고 가가지고 그냥 뭐 약간 헷갈릴 만한 거 그것도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거 평소에 공부해야지. 근데 어쨌든 뭐 그게 뭐든 간에 이제 연습용이든 뭐든 간에 갖고 가면 좋은데 막 수능 시험장에 책 막 4개 5권 막 이렇게 갖고 가면 뭐합니까? 보지도 않는 거. 허리만 아프지. 아무튼 예. 그래서 그때가 어떻게 보면 저의 인생에 있어서 그런 너무 쫄지 않는 거에 시발점이 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물론 평소에 뭐 한 단일하게 뭐 지각을 안 해야 되고 뭐 그런 거는 중요하겠지만 솔직히 지각 한두 번 한다고 해서 그리고 뭐 회사 쫓겨나는 것도 아니고 물론 하면은 욕을 존나게 처먹지만 특히 꼰대 같은 회사 같은 데서는 이제 아무래도 좀 많이 안 좋죠. 저도 많이 경험해봤죠. 근데 어쨌든 그런다고 해가지고 뭐 그 사람들이 나를 뭐 이렇게 개병신으로 취급해가지고 완전 찍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결국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여러 해에 무엇인가 그리고 여러 달에 무엇인가가 쌓여가지고 결국에는 어떤 결실을 맺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그렇게 쫄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아이씨, 나 자꾸 통표단 그거 습성을 못 버리고 자꾸 잘 이기지도 못하면서 이게 약간 그런 거잖아. 요즘에 영어 시험이 수능 시험에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왜 그 듣기 평가할 때 뒤에다가 막 펄럭펄럭 거리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거 중요하긴 해요. 응. 그거 아무래도 좀 실력이 그렇게 막 대단하지 않거나 그러면은 그것도 중요하지. 왜냐면 시간과의 싸움이니까. 근데 뭐 어쨌든 지금도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뭔가 본 게임은 여기 있는데 자꾸 저기서 딴짓하다가 막 손해보고 그런 기분이었어. 참 기쁩니다. 기쁘고 그런 차분해지고 나니까 오히려 근데 그 차분함이 이런 거죠. 그냥 완전히 막 긴장하고 이러는 사람이 되었다가 차분해지면은 차분한 사람으로만 되면 또 그거는 또 긴장하는 사람의 그런 이점을 못 얻죠. 근데 지금은 뭐랄까 둘 다 얻게 된 것 같아요. 경험을 좀 하고 대범함을 갖게 되다 보니까 그런 게 학습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고무적이고 왜냐면은 왜 우리가 회사 가기 싫고 그러는 것도 그렇고 뭐 저도 회사 가기 싫습니다. 뭐 회사 가기 좋은 사람은 어딨어요. 근데 적어도 예전처럼 막 너무 긴장이 되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회사 가기는 싫지만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뭔가 헛된 안 좋은 선택을 한다 뭐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서 그건 좀 고무적인 것 같아요.
뭐 꼬우면은 뭐 팀장이든 누구든 뭐 불러가지고 부른다고 하는 건 너무 좀 예의에 어긋나고 좀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다가 뭐 타입이 안 되면은 뭐 어떤 방식으로든 선택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너무 긴장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근데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경험이 좀 적고 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제가 그랬었던 시절에나 그랬었을 때는 약간 회피하게 되고 그랬던 것 같기는 합니다. 뭐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세상에 많은 것들이 그렇게까지 긴장하고 그렇게까지 막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저는 그냥 다 뭐 잘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던데요. 그런데 뭐 굳이 나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막 긴장하고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랬었고 사실 이 영상을 아무도 안 보리라 생각하긴 합니다. 근데 그냥 뭐 찍고 싶었고 제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참 이게 이겨내고 나니까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 원피스에서 우리 주인공 루피가 그 기어 피프스라 그래가지고 막 하얗게 돼가지고 막 이렇게 엄청 강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 최종 형태라면서요. 저는 그거 보면서 저는 원피스가 되게 재밌는 게 어렸을 때는 오히려 아닌데 나이가 들면서 이게 굉장히 약간 인문학적인 그런 울림을 준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뭐 가령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제가 초등학교 시절 때부터 이 원피스가 나왔으니까 이게 얼마나 옛날이에요. 아닌가? 나 초등학교 시절 아닌가? 아무튼 그때 나왔으니까. 근데 그때는 막 고무고무니 뭐 불불이니 뭐 마그마그니 이런 능력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그 나중에는 능력자물에서 패기, 그러니까 태양색, 뭐 견문색, 무장색 이런 것들이 대두되면서 약간 인기를 잃었다라고도 알고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패기 설정에 나오면서 조금 더 진지하게 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약간 인생이랑도 맞닿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기술이 뭐 좋고 하는 거 또는 직업이 다양하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내실이 별로 안 좋다거나 또는 그거를 운용하는 사람의 어떤 그런 마음의 강함이 약하면은 뭐 그냥 고기능인데 약간 우울감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보거든요. 저도 그랬었고 저도 어떻게 보면은 밖에 사회에서 보면은 나름 뭐 진짜 막 강남 8학군 막 그쪽에 대치동에 계시는 그런 귀한 자제분들만큼은 아니겠지만 나름 엘리트예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인서울 나왔고 뭐 외모도 뭐 그냥 준수하고 요즘에는 운동도 해가지고 몸도 좀 좋아졌고 해서 나름 좀 잘 돼요. 근데 그런 저조차도 시간이 아무리 많고 여유가 아무리 많은 그때에 이게 마음이 무너지니까 아무것도 아니게 되더라고.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걸 보면서 그게 약간 인생이랑 좀 맞닿지 않은가 그런 싶은 생각이 들고
이제 이거를 아무리 머릿속으로 또는 말로 많이 한다고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이해는 안 되겠죠. 예, 그거는 뭐 각자의 인생에서 좀 차차 스스로의 스토리를 만들어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아무튼 그랬었는데 다시 돌아와서 루피가 카이도 상황이랑 이제 전투를 막 하는데 카이도가 엄청 세죠. 루피가 벌써 그때만 하더라도 한 세네 번은 졌을 거예요.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가거나 막 그 되게 졌어요. 졌는데 지고 마지막엔 결국에는 그냥 죽었다라고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만화책에서. 그래서 아이 무슨 무슨 주인공을 죽이는 만화가 있나 뭐 그런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에 딱 죽었을 때 이제 그 능력의 각성을 하면서 기어 피프스가 되고, 그때 이제 결국에는 최종 형태가 되면서 이제 카이도를 이기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물론 이것도 역시나 사람 바이 사람이고, 또 제가 말하는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맞다 떨어질 수 없을 것이며 뭐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있겠지만 그런 건 있겠지만 결국에는 극단까지 가고 나면은 사람이 적응을 하게 되고, 물론 그것이 이렇게 말하면 되겠다. 이게 올바른 형태로 어떤 분야이든 어떤 방향이든 발전을 하고 나면은 결국 마지막 극단까지 가면은 뭔가 깨달음이 얻게 되긴 하더라고요. 제가 진짜 지금 이제 독립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처음에는 되게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정말 속에 울분이 너무 쌓여 있었고 너무 우라통이 터지고 너무 좀 힘들었거든요, 제가. 근데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다 지나고 나서 지금은 저의 행복 포인트 또는 저의 비즈니스 이런 것들을 갖고 나니까 그런 거에 스트레스 안 받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이런 거죠. 왜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그런 것을 조금 구분을 하자면은 이런 것이 있죠. 구분을 하자면은 스트레스가 딱 왔을 때 그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있지만 약간 조마조마할 때가 있잖아요. 저거 저러면은 좀 짜증날 것 같은데 나 나중에 지금은 막 이랬다가 나중에 그렇게 되면 좀 족같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에 좀 취약했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생기지는 않았었을 것인데 근데 또 막상 그런 일이 생기긴 해요, 가끔. 근데 그때는 그런 뭔가 일이 맞닥뜨려졌을 때 그 순간에 어쨌든 저의 기본적인 모드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뜻밖의 상황, 놀라운 상황, 또는 내가 잘못했었던 상황, 내가 잘못했으면은 해결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뭐 죽일 거야, 뭐 할 거야. 그래서 별로 놀랍지가 않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 생각이고요. 이게 얼마나 왜 그러냐면은, 왜 슬프냐고 하냐면은 너무 많이 시달렸어요, 그동안에. 너무 많이 시달리고 굳이 내가 막 벌벌 떨지 않을 거에 너무 많이 떨었고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았고, 지금은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근데 그러려니 하는 것이 포기라든가 그런 형태면은 그거 나름대로 문제지 않을까요? 타협하고 포기하고 그런 거는. 근데 지금은 그런 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강해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약간 그런 상황이 생겨도
뭐 어쩔 건데? 그러니까 그게 막 속으로 내심 막 약간 되게 쫄리면서 강한 척 하느라고 뭐 어쩔 건데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말로 말 그대로 무슨 일이 생기면 다면은 그거는 뭐 그때 그냥 하면 되지. 뭐 어쩔 건데. 요렇게 되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도 그렇고 뭐 대인 관계도 그렇고 가족 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전까지는 회사에서도 스트레스 많이 받았었고 뭐 대인 관계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었고 가족 간에 특히 가족이 심했지. 근데 지금은 그냥 뭐 다 그렇게 사는 거지. 근데 다 그렇게 사는 거라고는 하지만 거기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일이 그렇게 된다라면은 내가 약간 왕처럼 어떤 윗사람처럼 제재를 가할 수도 있는 거고 크게 호통을 칠 수도 있는 거고 화를 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냥 그렇게 호통만 치고 성격만 싸나우면은 그건 또 그거대로 그냥 공허한 울림이 되고, 그게 아니라 그렇고 그렇다고 또 해서 또 내가 그런 상황이 왔었을 때 너무 쫄아서 아무것도 못해. 막 스트레스 받고 막 나의 인생을 막 비관해. 그럼 또 그건 또 그거대로 또 문제가 많지. 저는 근데 그런 점에 있어서 약간 비율로 따졌을 때 후자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그것을 좀 나도 강하게 해야겠다라는 다짐과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을 실제로 하고 나니까 여기에도 적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제가 이 영상을 올리면 분명히 분명히는 아니고 제 유튜브 누가 그렇게 많이 본다고 아니고 그냥 가끔 이제 안 좋은 댓글이 뜰 때가 있잖아요. 예전에는 좀 스트레스를 살짝 받았어요. 그게 막 신경 쓰이고. 지금은 그냥 아무런 감정도 안 생겨요, 사실은. 거기까지 할게요. 그거는 그 얘기는. 그래서 참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네요. 이게 사람이 언제 약해지냐면은 내가 발전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약해지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1년이 지났어. 근데 어떠한 계기로 어떤 것을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는데 1년 전에 비해서 너무 발전하지 않은 거야. 그러면은 그게 무슨 뭐 공부나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 주관적인 평가다 보니까 그런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허탈감이 들고 용기가 안 생기거든요. 그런 그 마음을 갖게 되면은. 왜냐면은 너무 용기가 안 생기지. 당연히 내가 지금까지 1년을 열심히 나름대로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방법이 틀렸든 뭐가 틀렸든 해가지고 헛고생한 거야, 한마디로. 그러면은 용기가 다시 안 생기죠,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것도 조바심의 어떤 일환이긴 한 것 같은데, 뭐냐면은 제가 영상에서도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싶었거든요. 지금도 속으로 뭔가 하고 싶은 말들이 있는데 굳이 그거를 이렇게 대중적인 공간에서 말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제 얼굴에 침 뱉는 것도 있고. 근데 이런 것도 나름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그런 거의 일환인 것이 뭐냐면은 굳이 뭐 말 안 해도 되잖아요. 이 말은 좀 하고 싶었다. 좀 행복한 말이니까. 제가 어제 그 행복감을 느끼면서, 지금도 행복감을 느낍니다. 네, 느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게 참
그 어우씨, 증명청한이 주인공 레벨을 따라잡았네요. 제가 행복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행복한 시간이 산화되는 것이 너무 아까우면서도 또 그 아까운 마음 때문에 고무됐어요. 고무적이었어요. 왜냐면은 너무 이게 그거야. 너무 고무적이었던 것이 안 사라지거든요. 이게 정말로 내 거였으면 남이 주최한 어떤 그런 파티에 그 게스트로 들어가서 뭐 즐기는 거 이거는 그래서 사람들이 사진을 많이 찍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어쨌든 남이 주최한 그런 인생, 남이 주최한 그런 거를 살면은 그게 산화가 되죠.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게 산화되고 없어지니까 그런 허탈감을 느끼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사진들을 많이 찍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뭐 물론 그냥 인스타에서 뭐 조회수 받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기본 전제 자체가, 왜냐면 그 사진 찍는 것도 굉장히 귀찮거든요. 저는 되게 귀찮아요. 근데 나의 인생이 어딘가에 머물러 있었고 나 이곳에 왔노라 이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남기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일정이라든가 이런 거 누가 되면서도 그러면서도 사진을 남기고 막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적어도 저는 이런 마음가짐이고 행복한 느낌이라면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뭐 제천 대성도 끝났고요. 제 영상도 끝내야겠습니다. 다들 월요일 고생 많으셨고 조금만 조바심 내지 마시고 조금만 더 행복하게 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